우리 역사는 우리 교과서는 식민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책이야. 불행하게도.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식민사관. 저 하나. 둘. 식민사관에 의해서 써야돼서. 왜냐하면 일제가 가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그 대학 교수들이 다 식민사관에 의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다 교수한 거야. 그러니 책도 그렇게 써져 있어. 근데 매번 바꿔 쓰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똑같이 쓰고 있는 거야. 근데 민족사관의 입장에서 역사책을 연구하고 했던 분이 있어. 그런 분들 중에 대한민국의 그런 거에 기둥이신 연구소장님을 오늘 모셨어. 이덕일 소장님이라고. 어쨌든 우리 민족사관의 입장에서 역사책을 바꿔야 하고 역사를 소개하고 알리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물론 몇 분이 더 계시지만 어쨌든 한국의 기둥처럼 역할을 하고 계신 이덕일 소장님을 내가 소개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덕일이라고 하고요. 요즘 뭐 유튜브가 대세라 유튜브를 해가지고 이덕일 역사치국이라고 유튜브에 치면 나올 거예요. 좀 아까 이동호 선생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구체적인 신뢰로 제가 한두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여러분 중에 우리나라 이 지도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적극적으로 해야 돼. 이거 크게 막고 치는 거가 없고 그냥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보면은 고려의 국정선, 고려 국정선이 어디랑 국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려면은 무엇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까?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될까? 고려의 국정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될까? 역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학문이 아니고 추리하는 데 아주 좋은 학문이에요. 역사학의 방법론을 하면은 모든 과목을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요? 고려의 국경은 실제로 여기 압록강에서부터 한강 남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알려면, 이게 사실인지를 알려면 먼저 고려에 대해서 쓴 책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고려사라는 책이 있어요. 조선 초에 쓴 책인데, 고려사에 보면은 이 지리에 대해서만 쓴 고려사 지리지가 있어요. 지리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려의 북쪽 국경은 둘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서북 북면이고 하나는 동북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려는 북쪽 국경은 우리는 지금으로 치면 서쪽에는 평안북도가 있고 동쪽에는 함경북도가 있죠. 근데 고려에는 대신 이 서북 쪽에는 서북면이 있고 동북 쪽에는 동북면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북면에 대해서 고려사 지리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북면의 북쪽은 어디냐면 이 북쪽은 공엄진이라는 곳이고 남쪽은 어디냐면 삼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척. 근데 여러분이 지금 쓰는 이 국사 교과서를 보면 이 동북면 어떻게 드러났냐면, 조금 더 보시면 이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북면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러났어요. 이렇게 경상북도 포항전자
그러면 고려시대에 대해서 쓴 이 고려사 지리지에는 이 동북면이 그 북쪽은 공원진까지고 남쪽은 삼척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쓰는 것과서는 경상북도에다가 이 동북면 끝을 해놨어요. 그래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삼척은 어디 있어요? 강원도에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고려사에 따르면은 어떻게 돼야 돼? 최소한 삼척은 여기쯤, 강원도 여기쯤 그려야 되고, 북쪽 공원진이 어디냐면은 세종실록, 그 세종실록에 보면 세종실록은 이 지리지가 또 따로 있는데, 세종실록 지리지에 공원진을 이 두만강 북쪽으로 700m, 정확하게는 688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조선시대 사람들은 공원진은 두만강 북쪽 700m 그렇게 말해갔어요. 그러면 여기가 두만강 북쪽 700m 아니죠? 어떻게 하자 그럼? 이 주도는 표시도 뭐냐? 여기 한참 700m니까 한참 더 정확한 태극기 있는 데까지 가야 되겠죠? 뭔가 이게 안 맞잖아 이게.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천령이란 곳 들어봤죠? 어떻게 들어봤어요? 명나라에서 천령위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고려 임금이 우왕이죠. 우왕과 그 유명한 장군, 그게 최영 장군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성계와 조민수에게 5만 군사를 줘가지고 그 요동 정벌하게 시키죠. 그런데 이 교과서는 천령을 어디라고 부르냐면 한경남도 안변이라는 곳이 천령이라는 게 그럼 여기 명나라는 지금 그 당시의 명나라는 수도가 북정단이고 남경이었는데 이 명나라가 여기에다가 자기네 천령으로 세우겠다. 말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역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또 하나 여기에 천령을 세우려고 해서 명나라가 고려가 개경을 해서 간발을 해서 군사를 보내면 어디로 보내야 돼? 여기에 천령을 세운다면 군사가 이쪽으로 가야죠? 이쪽 군사는 어디로 갔어? 북쪽으로 갔죠? 그럼 뭐냐면 이제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여기서 살인사건 났는데 저 살인범이 포천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어디로 가냐면 저 용인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천령이 어디냐면 천령이 어딘가를 찾아보려면 이게 명나라에서 천령을 설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싸움이 됐기 때문에 명사에 또 천령 이 지리지가 있는데 명사 지리지 천령 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령은 서쪽에 요하라는 강이 흐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령은 서쪽에 요하라는 강이 흐른다. 요하 들어가서 요하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이 만주 쪽에 중국에서 지금 말하는 동북 삼성 중에 하나가 요령성이죠. 요령성에 보면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이게 유명한 요하라는 유명한 강이에요. 그 요하 쪽에 다 신양이라는 도시도 여기가 있고 요양이라는 도시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 천령 명나라 정사에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조선왕조실록 이렇게 말하는데 전국은 명사인데 명사 지리지 천령 쪽에 천령의 서쪽에는 요하가 흐른다. 여기에 서쪽에 요하고 뭐고 이건 강 자체가 하나도 없기요 환경은. 그러니까 서쪽에 요하가 흐르니까 요하가 흐르는 이 근처 어디에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보면 어디냐면 그 신양 남쪽에 진상둔진이라고 있는데 지금 신양이라는 데 들어가죠? 신양 남쪽에 진상둔진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공직보라는 곳이 있고 그 공직보가 옛날 천령이다. 명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신랑대 사실은 한 이만큼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조선
고려군사가 왜 이쪽으로 올라갔는지 이해가 가져야는데, 그래서 고려군사가 올라가니까 명나라에서 급해져가지고 아 그래 맞다, 천령 미낼 거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천령 설치했던 걸 갖다 심양 북쪽에 가보면 지금 천령시라고 있어요. 천령시, 심양 북쪽에 천령시, 거기로 옮겼다. 명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고려와 조선의 북쪽 국경은 여기 신양 남쪽에서부터 아까 말한 공원리, 금왕강 북쪽 700리, 공원리까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기 태극기 북쪽까지가 고려와 조선의 국경이라는 거죠. 이 교과서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까 신동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식민사관이라는 말을 했는데, 식민사관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점령해보니까 이 다스리기가 아주 힘든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외국 사람이 볼 때 이해 안 가는 게, 한국 사람은 일본을 한수 아래로 보잖아요.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데도 한수 아래로 봐. 외국인들을 보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해보면 일본이 땅덩어리도 크고 일본 인구가 몇 명이에요? 1억 한 3천만 되죠? 인구도 많고 국민소득도 높고 하는데 이 한국 사람은 일본을 한수 아래로 봐. 식민지배를 받고 나서도 그러니까 식민지배 전에는 얼마나 한수 아래로 받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요 한국을 영원히 지배하려면 역사를 우리 때 바꿔놔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건데, 그게 식민사관의 요체인데,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자마자 뭐 하냐면 조선통일부 산하에 중추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중추원에다가 역사 먼저 편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 편찬하는 곳 이름이 뭐냐면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 우리나라를 점령하자마자 1909년에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를 설치해갖고 우리 역사서를 쓰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먼저 뭘 하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조선은 이성계가 만든 이시조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역사 전체를 조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명칭이 뭔가 이상한 걸 하나 느끼겠죠? 무슨 용어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반도라는 말이 이상하지? 반도는 그야말로 한자를 보면 절반이란 반자에다가 성도자인데, 절반은 성이라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아 나는 절반은 성사람이야 이러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전에는 내가 우리 조상들이 쓴 책을 많이 본 사람인데, 단 한 번도 내가 우리 선조들이 쓴 책에서 반도라는 글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일본인들이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를 만들고 나서부터 반도란 말이 상당히 유행했는데, 이 조선 반도사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역사는 고려선부터 고구려, 부여, 발해 전부 다 이 대륙이다 우리 역사였고, 그다음 반도도 우리 역사였고, 일본은 백제의 한 제후국이었고, 그래서 우리 역사는 대륙사와 해양사인데, 여기에서 대륙과 해양을 딱둑 잘라버리고 반도로 가둔 다음에 반도의 북쪽에는 뭐가 있었냐? 한차군이라는 중국의 식민지가 있었고, 반도의 남쪽에는 임나이공부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있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도로 우리 역사를 가둬둬야 되니까 고려와 조선의 국경이 여기 신남 남쪽에서부터 저기 공원리까지라 그럼 반도의 틀을 벗어나서 대륙이 되니까, 이거 일본이 미케우치 히로시라는 학자가 있는데, 식민사학자가 있는데, 미케우치 히로시가 천령은 여기고 고려 국경은 여기까지다 라고 거짓말로 가르쳐온 걸 갖다가 아직까지도 그대로 교과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그러냐면 이 교과서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이 제자가 계속 내려와가지고 현재도 국가교과서,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사용하는 거민족교과서도 이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면 하나의 예인데, 그러면 간도란 말 들어봤죠? 간도? 만두를 다른 말로 간도라고 하는데, 이 간도는 이제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일본이 1909년에 청나라에 팔아먹었죠. 이게 요 만주에 철도로 부설할 권리하고 이제 바꿔먹었는데, 고려와 조선의 국경이 어딘가, 고려 후기에 청나라와 국경이 어딘가, 이걸 알 수 있는 좋은 소재가 하나 있는데, 이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리학에서 내지선이라는 게 있어요. 내지선. 뭐 본도선이라는 것도 있고. 당길선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지선, 본도선, 당길선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레지라는 프랑스 지리학자가 그린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 이건 본도라는 지리학자가 그린 선, 당길이라는 학자가 그린 선이 조선과 청의 국경선인데 이 세 개가 전부 다 지금의 압록강 훨씬 북쪽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레지선은 뭐냐면 당시 청나라 황제가 강시제라는 그 중국 사람이 유명한 그 청나라 황제인데 이 강희제 때 러시아하고 뭐 네르친스크도야 뭐 이런 걸 맺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쪽 청나라하고 러시아 쪽 가보면 너무 넓으니까 그냥 대충 저기까지가 우리 땅이라 했는데 막상 국경을 맺어보니까 이제는 정확한 국경선이 아주 중요하게 된 거지. 그래서 당시에 국경에 천주교 예수의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예수의 선교사들 중에 지리학자가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레지 신부인데 그래서 청나라 강희제가 레지 신부를 불러다가 그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프랑스하고 독일이 지리학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강희제가 레지 신부에게 너희 나라가 지리학이 발달했다는데 가가지고 지리학자를 좀 불러달라. 너희 나라 황제에게 말씀드려갖고 지리학자를 좀 불러달라. 그러니까 레지 신부가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프랑스에 가서 당시 루이 14세에게 청나라 황제가 지리학자를 좀 보내달랍니다. 실제 측량해가지고 청나라 지도를 좀 만들고 싶답니다.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그래? 동방의 황제가 서방의 황제에게 부탁하는데 내가 거절할 수 없이 보내줘 해가지고 10명의 프랑스 지리학자가 건너와가지고 그 최초로 청나라 중국 전역을 실제로 삼각 측량을 해가지고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뭐 황역 뭐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지도예요. 그 지도를 만들 때 이 만주 쪽을 실제로 측량해서 그 지도를 만든 사람이 레지 신부인데 이 레지 신부가 그린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이 지금 압록강 훨씬 위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지도 만드는 돈을 청나라 황실에서 냈어요. 그리고 실제 삼각 측량해가지고 청나라 황실에 납품했는데 청나라 황실에는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이건. 니네 왜 압록강을 안 그렸어? 그러지 않고 맞다라고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계속 뒤집고 가는데 나중에 조선 후기에 이 압록강 조만강 건너가서 조선 농민들이 농사를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에서 이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하니까 조선 백성들이 여기 원래 우리 땅이다. 백두산 정계비가 있죠? 백두산 정계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쪽은 압록, 동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토문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토문을 갖다가 청나라는 두만강이다라고 우겼는데 그게 아니고 이 토문강이 어디냐면
여기 만주로 흐르는 이 송화강이란 강이 있어. 송화강이란 강이 있는데 이 강을 갖다가 쭉 지류가 흐르는데 그 지류를 갖다가 이름을 1도백화, 2도백화, 3도백화, 4도백화, 5도백화 이렇게 하는데 5도백화가 투문강이에요. 2도백화가 어디냐면 여러분 나중에 백두산을 좌쪽으로 올라가면은 2도백화라는 작은 그 마을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백두산 올라가는 거예요. 그 5도백화가 투문강이고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의 연변도 한도 자체도 간도 이쪽이 전부 다 우리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1909년에 간도 협약으로 저 간도를 팔아 넘겼는데 그거는 작물을 갖다가 팔아 넘긴 거니까 이제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되려고 하면은 중국이 결자 반대하고 막고 하는 이유의 하나가 남북이 통일되면 이 만주 땅 누구네 거냐라고 하는 게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 들었죠?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찾아가는 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비판적 사고로 기르는 길이고 내가 말한 게 무조건 맞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깐 할 수 있으면 한 가지 질문하고 질문 좀 잠깐 하세요. 처음 듣는 말이라 오늘은.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는 게 질문에는 나는 이게 궁금해요. 이 얘기 쭉 듣고 나서 이건 왜 이렇더라고 여러분은 그냥 마음속에 든 궁금증을 물어보면 되는 게 복잡한 게 아니라. 서지호 질문 없어요? 네. 응답하실 수 없어요? 내리건이 잘 안 되니까. 질문할게요. 다 들을 수 있게 크게 발표롭게 정리하니까. 역사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니까 그 조선반도사 편찬위원회에 그 제자들이 계속 그것을 편찬해서 지금 이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은 나중에 정치해야 되겠네. 또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워낙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여러분 같은 학생들이 선생님 틀렸어요, 교육부 틀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 틀린 내용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주인이 돼야 되는 때 이제는 SNS 시대라는 게 과거하고 달리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가 중간에 있고 기자들, 언론인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왜 우리가 고려조선의 국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된 일본인이 만든 교과서를 왜 공부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문제되기 시작하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하나 한번 이거 질문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수망현 학생들도 몇 명 있습니다. 수망현 학생이고요. 수망현 학생 손들어 4명인가? 3명, 4명 학생은 3학년인데도 관심이 있어서 올랐습니다. 아주 있어요. 관심 있는 학생이에요. 크게 얘기해. 다른 사람 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질문해가지고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자, 그러면 다시 결론적으로 역사학은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데 아주 좋은 학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일국이 전쟁이 10만 양정서를 주장했다 그러죠. 그런데 실제 일국이 전집을 찾아보면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이건 또 뭐냐 하는 건데 그건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러분이 10만 양정서하고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기로 바라고 우리 신도님 네. 자, 박수. 오늘 얘기 들으니까 사실 좀 놀랍지 않아? 그죠? 근데 나도 이런 얘기를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죠. 알게 되다가 한 5, 6년 전에 어떻게 하다가 우리 이덕일 소장님의 뭐 글이나 또는
유튜브 같은 걸 다른 데서 이 강의하시는 걸 보고 한 강의만 아마 한 수백 시간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듣고 나름대로 또 그렇게 들었지만 내가 배웠던 교과서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동일 소장님이 말씀하신 저 내용이 맞나 틀리나를 또 나도 검증해야지. 그렇잖아. 그래서 이 자료 찾아보고 저 자료 찾아보고 이렇게 찾다가 이분이 바로 우리 한국에 몇 남아있지 않은 민족사관의 역사를 갖고 이걸 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지금 이제 내가 에듀진이라는 인터넷 신문이 있어요. 지금 감정이 살짝 격해지네. 너무 억울해서. 근데 그 에듀진이라는 인터넷 신문에 내가 발행인이고 대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 정보나 또는 대입 정보를 찾아볼 때 에듀진을 찾으면 나와. 그거 보면 되고 또 나침반 36.5도라고 하는 잡지가 있고요. 톡톡이라는 잡지가 있어. 또 출판사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대입과 관련한 책들, 뭐 백전물태, 명문대학교 학생부 대공개, 뭐 별의별 어쨌든 관련된 책을 많이 직접 써. 그러는 와중에도 바꿔 역사 교과서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그것을 지금 현재 연재를 하고 있어. 바꿔 역사 교과서라고 하는 타이틀로 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우리 그 이성근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갖고, 물론 뭐 꼭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역사학과뿐만이 아니라 뭐 경영학과나 물리학과 갈 모든 학생들이 다 대상이기도 한데 어쨌든 역사 교과서를 바꾸는 운동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도 이렇게 그지? 내가 바보냐? 바보 아니잖아. 근데 왜 지들 맘대로 저렇게 쓰고 있어? 그죠? 그래서 이런 바꿔가는 역사 운동을 하고 싶은데 마침 여기 일산대진고가 스타트를 끊었고요. 아마 이런 동아리나 또는 이런 역사연구소나 이런 것들이 전국에 여기가 1호 전국에 또 많이 생길 거야. 생기려고 하면 내가 이제 관련돼서 기사도 쓰고 더 하겠죠. 또 소장님 말씀을 또 옮겨서 또 기사로도 만들고 또 아까처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하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전에 촛불 혁명이 있었잖아. 촛불 광화문에 가본 적 있는 사람? 몇 명 있네? 그것도 처음에 누가 인정이나 해줬어, 그지? 한 사람 들고, 두 사람 들고, 10사람 들고, 1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오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바꿔진 거야. 옳지 않다고 주장하니까. 맞죠? 마찬가지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야. 공부를 고지고대로만 다 들으면 그 무슨 의식이 있는 거야? 아까 우리 이덕일 소장님이 말씀하셨죠? 이 땅의 주인은 누구야? 우리지. 나의 주인도 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옳지 않다고 말할 때 옳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돼? 결국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런 것을 일산대진고가 첫 스타트를 끊어서 전국에 더 많은 학생들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오케이? 자, 박수. 이 얘기 간단하게 하고 끝내죠. 그 연구소가 결성되고 이렇게 모인 적이 거의 없어요. 처음 모였습니다. 근데 처음 모이면서 이제 이동일 소장님 모신 얘기를 듣고자 했던 이유는 문제 제기예요.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연구하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모인 거잖아요. 한일검 연구소든 역사원 연구소든 어쨌거나 간에 역사를 우리가 교과서의 것이든 아니면 뭐 그 이외의 것이든 그대로만 보지 않고 우리는 그 이면에 감춰진 것들까지 보겠다는 의미이고 그런 연구 과정이 대학 입시 과정에서도 도움이 된다면 그건 뭐 금상첨화잖아요. 그죠? 마당 쓰고 돈 주고 뭐 도랑 치고 같이 잡고 이런 거잖아요.
오늘 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1학년들은 지금 오늘 학교를 안 나와가지고 1학년들은 역사문화연구소하고 한일공예사연구소가 한 번씩 모여서 어떻게 하기로 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2학년은 안 모였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2학년은 내일 12시 50분에 다시 모여서 곧 방학이니까 방학해도 또 8월 24일에 개학하면 3학년은 2주 나오면 1학년과 2학년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또 그 다음 주 3학년이 그 다음 주에 또 하여튼 복잡해요. 2학기도 복잡해요. 1학년과 2학년이 같이 나오려면 10월 달에 가야지 같이 나와요. 역사문화연구소든 아니면 한일공예사연구소든 1학년 같이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공부도 해야 되니까 텍스트를 정해서 그래서 작은 그런 프로그램 진행할 거고 또 이대규 소장님은 페이스북에 검색해보면 나와요. 페이스북에 유튜브에 이덕일 역사 TV. 오케이. 그것도 있었나? 몰랐네요. 예. 작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통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고 선생님은 역사 전공은 아닙니다. 근데 역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간에. 두 개 다 연구소장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다 적어야 돼요. 학적표에 다 할 겁니다. 그 정도로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감이 나셔서 그런 걸 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른 학교들도 많은데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해주겠다고 나섰는데 여러분들이 어영부영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말이 그럴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언제 한번 어떤 학생이 평일에 저녁에 수업을 하자고 하니까 다른 연구소입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소가 있는데 수업 다 하고 이거 수업 이 연구소 또 수업을 2시간 하고 저녁에 클러스터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하시면 돼요. 얼마나 저는 안 하면 돼요. 그냥 내가 굳이 막 해야 된다고 얘기 안 해요. 할 의지가 있는 사람만 하면 돼. 나는 할 의지가 없고 그런 정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나는 같이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런 정도를 딱 버틸 만한 힘이 없는 사람은 나도 일 많은데 하잖아요.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소 1년이 합치면 몇 명이냐면요. 한 80명 돼. 다 적어줘야 돼 일일이. 여기서 20명에다가 한 30-40명 돼요. 한 120명 정도를 적으려면요. 3-4, 4반 정도에 들어가는 한 과목 담당을 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적어줘야 돼. 다 다르게 그것도. 내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청소년기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비판적 사고를 길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오로지 비판적인 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또 과학도 해야 되고 또 여러 사람들하고 교통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또 인격적으로 고양시키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청소년 시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책 보고 공부하고 대화하는 거. 책 보고 공부하고 대화하는 거. 이거만 좋은 게 없어요. 그거 안 하면요 격이 떨어져. 나는 격이 떨어진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소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너라고 놀아야 내가 더 고양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시작이니까 열심히 잘해주시면 알겠죠? 그리고 아까 이 나한테 체크하는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구죠? 뒤에 온 사람? 맨 뒤에 온 사람 누구? 이름? 이혜준. 한 명이 안 자, 다음에 다시 이동규 소장님하고도 연기할 방법을 제가 모색합니다. 왜냐하면 신동호 대표님은 사실 내 친한 후배예요. 아시겠어요? 엄청 친해. 36.5 잡초도 나한테 매번 와. 돈은 안 내지만 그 정도로 돈 안 내요. 나 돈 받는 줄 알았어. 또 이동규 소장님하고도 오늘 처음 뵀는데 아주 친한 후배하고 또 엄청 친하니까 더 여러분들 도울 겁니다. 다 돕겠다고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소장님, 대표님, 교감 선생님 여러분들 다 같이 잘하자는 박수 치고 해주십시오. 박수! 1학년들은 다시 얘기할 텐데 1학년들은 다음 주에 단축 수업이에요. 40분씩 월요일날 수업이라고 이거 있는데 1학년들 알았죠? 자, 돌아가세요.